안녕하세요. 천재개미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은행주들의 파산 이슈가 있죠. 금요일에는 도이치뱅크까지 파산 위기설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것들과 관련해서 최근에 계속되는 은행주들의 금융위기 그리고 금리 인상 이슈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리스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나스닥이 상승을 했는데 다음 주 과연 매수가 가능한지 계속해서 또 나스닥은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진짜 매수를 해도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식시장 또 그리고 이 미국 증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금요일에 음봉으로 시작을 했지만 다행히 양봉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도이치뱅크도 과연 파산을 하는지 이 도이치뱅크 파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드려보고, 두 번째로 은행주 금융위기 높은 금리 지금 과연 매수를 해도 될까 여기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네 번째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도이치뱅크도 파산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는 독일의 주요 산업은행이고 이렇게 되면 크레디트 스위스 그리고 실리콘밸리 뱅크에 이어서 이 도이치뱅크 독일까지 유럽으로 뱅크런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도이치뱅크가 급락을 하면서 일제히 하락하였다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자, 이 이슈들을 보게 되면 크레디트 스위스에 이어서 이제는 도이치뱅크까지 파산 위기다. CDS가 급등해 이 도이치뱅크가 급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CDS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CDS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CDS가 뭔데 파산까지 되고 급락이 나오냐? CDS 신용 파산 스왑,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이 회사가 파산할 확률을 프리미엄, 그러니까 내 회사가 파산이 되었을 때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편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파산 확률이 높을수록 CDS의 프리미엄이 높아진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마 가장 편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도이치뱅크의 CDS가 급등을 하였다는 건 도이치뱅크의 파산 확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CDS 프리미엄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은행주들의 금융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도이치뱅크가 파산, 실리콘밸리 뱅크는 파산을 했고 크레디트 스위스는 또 UBS의 인수가 되었죠. 이 도이치뱅크도 분명히 파산이 되든 이런 식으로 이슈가 나올 텐데 이런 이슈들, 리스크 그리고 금리 인상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다행히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고, 또 다음 주봉, 그러니까 저번 주봉이죠. 저번 주봉이 또 양봉으로 마감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실 도이치뱅크의 파산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고 금리 인상도 중요할 수 있지만 결국엔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매수를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봉으로 보았을 때 제가 이렇게 삼각 수렴을 그 전부터 그어드렸었는데 다행히 이 삼각 수렴을 상방 돌파를 하게 되면서 양봉이 또 금요일날 나오기도 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추세선을 확실하게 돌파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 더 하락을 하면서 이 지지선까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추가적으로 그거는 이후에 움직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래쪽에 지지선이 있다라고 앞선 영상들에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죠. 나스닥의 이 차트 지수는 어느 정도 안정화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으로 보았을 때도 이 삼각 수렴을 확실하게 돌파한 모습이고 다음 주가 양봉이 나온다면 이 볼린저 밴드를 상방으로 벌리면서 충분히 많은 상승도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주봉 외에 장기적으로 이어져 오던 하락 추세를 확실하게 마감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큰 하락이 있으면서 다시 돌아가는 듯 했지만 결국엔 그 선에서 다시 지지를 하면서 큰 양봉이 나왔고 다행히 최근에는 안정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없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지선까지는 충분히 다시 하락할 수 있고 여기서 음봉이 나오면서 다시 바닥 지지선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계속해서 앞선 영상들에서 매수를 강조드린 이유는 바닥 지지선이 확실하고 현재 금리가 높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행보를 오랫동안 하면서 바닥이 잘 다져졌기 때문에 이 구간 이하에서는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주봉으로 보았을 때 이 차트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하이먼민스키 차트에 대입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작년에 계속된 하락장이 있었죠. 이렇게 하락을 끝내고 현재는 정상화되고 있는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리가 높기 때문에 큰 상승장이 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 쳐넣었는데 앞쪽에 차트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구간이 어디쯤인지 또 경제 주기성 어디쯤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응 방법은 장기 투자와 추세 투자, 항상 모든 사람의 효용이 다르고 원하는 투자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추세라는 것이 존재하고 단기적인 하락 추세, 상승 추세도 있지만 장기적인 하락 추세, 상승 추세, 그리고 보합이라고 하는 행보 추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과 모든 지수들은 대부분 이 보합, 행보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르더라도 전 코로나 상승장처럼 큰 상승장보다는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 하는 그런 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의 경우는 현재가 바닥권이 거의 확실화되었기 때문에 모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합이나 행보의 가능성이 있지만 충분히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매수가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금리가 높고 은행주들의 리스크가 있지만 여기서 큰 폭락,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처럼 큰 하락장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약 9개월간 행보를 잘 했고 또 바닥을 잘 다지면서 이러한 리스크들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양봉이 나왔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홀딩,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크게 오르지 않고 이런 행보장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큰 폭락으로 해서 다시 전 저점을 뚫고 전 지지선을 뚫으면서 다시 하락장이 시작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추세 투자의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감마, 매수 시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최근에 디커플링으로 또 행보, 이런 여러가지 이유들로 굉장히 돈 벌기 어려운 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의 경우 마찬가지로 굉장히 돈 벌기 어려운 장이죠. 오를 것 같아서 매수하면 떨어지고 또 떨어질 것 같아서 매수 안 하면 오르고, 이러한 장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일수록 차트 공부는 필수입니다. 올해와 같이 크게 오르지 않는 장이기에 실력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상승장 때처럼 누구나 돈을 벌고 또 하락장 때처럼 누구나 돈을 잃는 그러한 장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행보장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실력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고,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내가 추세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꼭 한번 공부를 해보고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장, 하락장 누구나 돈 벌고 누구나 돈 잃을 때 같이 돈 벌고 돈 잃는 것보다 이 차트 공부를 통해서 정말로 남들이 수익 못 낼 때 수익을 내고 남들이 수익 낼 땐 또 같이 수익 내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차트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멤버십에서 차트의 기초부터 완성, 그리고 투자에 필요한 경제학, 제가 알고 있는 이 차트나 주식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을 하셔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멤버십이 아니더라도 꼭 차트 공부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자체는 크게 오르는 장이 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이미 했었고, 아마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큰 상승장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대응 방법에서 어떤 투자 방법으로 투자할 것인지 확실하게 정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를 해서 모아가신다면 정말 장기간 홀딩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추천을 드리고, 잠깐 오르고 또 잠깐 떨어지고 이런 것들에 민감하거나 나는 또 손절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추세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세 투자를 한다면 확실한 차트 공부가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차트에 대해서, 또 그리고 장기 투자의 경우에도 이 차트에 대해서는 꼭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